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아파트 시장의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해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네. 아마 1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을 겁니다. 지난 2006년이죠.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것이 12년 만에 또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즉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이 무려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8.67%가 올랐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죠. 18.11%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도는 6.6% 상승했고요. 인천광역시는 0.7%에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8.6%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올해 집값을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이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이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마포구는요, 무려 24.2%가 올랐습니다. 1위를 했죠. 서울의 마포구가 제일로 많이 급등을 했고요. 위가 서대문구입니다. 22.7%. 3위가 강동구 21.8%입니다. 4위가 21.6% 성북구입니다. 5위는 동대문구가 21.4%가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강남하고 송파, 서초가 빠졌네요. 강남은 17.2%가 상승했고요. 서초는 1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하고 서초는 서울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서울이 18.11%니까요. 겨우 송파구는 18.2%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 중에 분당, 판교, 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 서울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여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일대가 6.68%가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6.6%인데요. 경기도 일대 이 지역이 평균적으로 6.68%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019년도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네. 또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신압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자, 올해 3개월 전에 9.13 정책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했지요. 양도소득세 중과했지요. 또 부동산 임대 등록을 강화시켰지요. 또 2019년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요.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9.13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런 고강도 규제에 의해서 또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아마도 2019년도는 모든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조정기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요 위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1월 30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아파트 대출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까지도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도 가파르게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아마 주식시장도 불안해질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많은 신흥국들의 그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뿐 아니라 역시 국내에도 성장률이 상당히 침체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1513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충격이 크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일부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 평촌, 분당, 광명, 과천 등 일부 수도권은 올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에 쌓여 소폭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보합세가 유지되다가 소폭 하락했다가 또 하락폭이 유지되었다가 또 약보합세 또 하락폭 유지 또 하락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고 권유도 많이 했지요. 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의 다주택자들이 서울지역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이 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10% 세금을 중과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부터 최고 세율 42%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은 최고 세율 52%, 1세대 3주택은 최고 62%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양도하자니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증여하자니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 정부는 고강도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관련 규제로 서울을 비롯해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주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약간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개발 호재가 있지 아니하는 한 공급 과잉으로 역시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의 기반 산업이 침체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역시 내년에도 하락폭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지역에 지역 기반이 침체되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조선업과 철강업들이 크나큰 타격을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 산업의 일부 지역에서도 크나큰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도에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입학 인원이 없다면 당연히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 지역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의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학 지역, 대학교 인근 지역의 모든 상가나 빌라, 원룸은 공실이 속출될 수밖에 없고요. 상가 지역도 크나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문호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문호가 개방되고 상당히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 이유는 물량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 물량에 신규 아파트까지 더해져서 공급 과잉으로 전세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역전세, 역월세까지도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그리고 경상권은 아마 역전세가 우려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충청권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깡통주택이 속출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2019년도는 모든 경제 상황도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내년도는 역시 부동산 시장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세가 거치지 않겠죠.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 같은 것은 국세가 되겠고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데 거래가 실종되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처럼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춰서 이런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경제 활동에도 기여하고 경제 기반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정책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2019년도 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